이번 시간에 우리 실전 모의고사 A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자, 처리 기능 구현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이 문제들을 보니까 5문제가 나왔고요. 이 5문제 모두 다 이제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이 5문제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매출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수량의 합계가 300 이상인 그 거래처의 등급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등급 필드의 그 값을 우수 거래처 이렇게 이제 변경하는 우수 거래처 처리 요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1번 문제에서는 우리 보고 쿼리 만들라고 하는 게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인 연산자랑 하이 쿼리 요를 이제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우리 결과 그림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등급이라는 그 필드가 따로 있죠. 그때 모든 거래처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등급을 우수 거래처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해 주는 게 아니라 수량의 합계가 300 이상인 그 거래처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변경시키고자 하는 그 테이블은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의 등급 필드 그 등급 필드의 그 값을 우수 거래처로 우리가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면 되겠죠. 해서 만들기로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쿼리 만들 거니까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어요. 문제에서 거래처랑 우리 매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일단 우리가 이제 거래처 요 테이블 더블 클릭해 주고요. 매출 테이블도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개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테이블 추가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자, 우리 쿼리 디자인의 쿼리 유형에 보게 되면 업데이트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등급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할 거죠. 그러면 이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이 있고 매출 테이블이 이렇게 있을 때 중간에 보니까 이제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쭉쭉쭉 내려가서 보니까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 그리고 매출이라는 그 테이블의 우리 거래처 코드 이렇게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과 매출 테이블을 서로 우리가 비교를 할 때는 거래처 코드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비교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때는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의 등급 필드를 우리가 업데이트를 시킬 거니까 일단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에서 우리 맨 밑에 보면 등급이라고 있죠. 이 등급에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이 등급이라는 그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해달라. 뭘로 업데이트해라. 우리 우수 거래처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해서 업데이트 이 부분에다가 우수 거래처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시켜 달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 두 테이블을 서로 비교할 때는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라는 걸 가지고 한다 그랬죠. 해서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에 거래처 코드요.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거래처 코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랑 우리가 매출 테이블에 들어있는 이 거래처 코드를 서로 이제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때 우리 인 연산자 하이 쿼리 요걸 이제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조건 쓰는 칸이 따로 있죠. 이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인 연산자 먼저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하이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여기다 이제 셀렉트 하고 써주면 되겠죠. 셀렉트 검색해라. 뭐를 검색하냐? 우리 거래처 코드라는 거를 검색을 해달라. from 어디로부터? 우리 매출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해서 우리가 매출 테이블에서 거래처 코드 요거 이제 꺼내 오고 그리고 거래처 코드의 그 거래처 코드 얘네들 서로 이 거래처 코드를 가지고 서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 줄 거예요. 그때
매출 테이블의 모든 거래처 코드랑 거래처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랑 서로 비교해 주는 게 아니라 그때 조건이 붙은 거죠. 우리 수량의 합계가 300 이상인 그 거래처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우리 매출이라는 이 테이블을 봤을 때 그냥 수량이라는 필드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수량의 합계라는 그 필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수량이라는 이 필드 값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줘야 되겠죠. 수량의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이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sum이라는 그 함수로 묶어주면 되겠죠. sum으로 이제 묶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수량의 합계가 이제 300 이상인 그 거래처를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각각 이제 거래처들마다 전부 다 이제 거래처 코드가 다 하나씩 다 부여가 되어 있겠죠. 해서 우리가 거래처 코드별로 수량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게 이제 30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해서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를 가지고 전부 다 이제 그룹을 먼저 설정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 그거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룹 바이라고 이렇게 써서 거래처 코드요. 거래처 코드라는 걸 가지고 우리 그룹 설정을 해달라. 그때 이제 그룹 설정을 할 때 그때 이제 조건이요. 그 조건은 우리가 이제 해빙철로 작성해 주면 되겠죠. 해서 그룹 바이 해빙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량의 이제 합계를 구하고 그 수량의 합계가 300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해달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매출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이제 거래처 코드를 이제 검색할 건데 그때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 설정을 해라. 그때 그룹 설정할 때 그 조건은 우리 수량의 합계가 300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하위 쿼리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거래처 코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 설정할 때 수량의 합계가 이제 300 이상인 것만 대상으로 해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매출 테이블에서 거래처 코드를 이제 검색을 해라. 그러면 매출 테이블에서 수량의 합계가 이제 300 이상인 그 데이터들의 거래처 코드가 짜잔하고 이제 검색이 될 거예요. 그렇게 이제 검색한 거랑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의 거래처 코드랑 서로 일치하는 그 데이터만 등급 필드를 우수 거래처 요걸로 이제 업데이트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값으로 보고자 하는 거는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의 등급 필드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죠. 해서 요 매출 테이블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수량이라는 그 필드도 보고 그리고 서로 이제 관계된 그 필드가 뭔지 관계 설정된 그 필드가 뭔지 그런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추가를 잠깐 시켜놨던 거예요. 해서 요 매출 테이블은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테이블 제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3행을 새로 고칩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 거래처라는 그 테이블의 등급 필드가 이제 업데이트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만들 거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때 문제에서 우수 거래처 처리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수 거래처 처리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우수 거래처 처리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거래처 테이블 요 테이블에 들어가서 우리가 업데이트가 됐나 안 됐나 그거 이제 확인해 줘야 되겠죠. 아까 우리가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3행을 이제 변경합니다. 그렇게 떴었죠. 해서 거래처 테이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짜잔하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때 우수 거래처하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죠. 그때 우리 거래처 코드를 보니까 D01 그리고 R02요.
D01의 그 데이터랑 우리 R02 그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우수 거래처가 나왔고요. 요거 두 개 말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지금처럼 G06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지금처럼 등급이 우수 거래처로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개 데이터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전부 다 이제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처라는 이 테이블은 그냥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리고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테이블이 있고 매출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을 해서 검색할 그 제품명이요. 제품명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입력받은 그 제품명에 해당하는 그 인기도를 조회하는 연도별 제품 인기도 요 쿼리를 이제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매개 변수 값으로 제품명을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제품명을 이제 입력을 받을 때 지금 여기 문제 그림에서는 벨크로를 이제 입력을 받았죠. 입력을 딱 하고 받았더니 지금처럼 결값은 벨크로, 제품명이 이제 벨크로인 그 제품에 대한 것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일단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쿼리 디자인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어요. 문제에서 제품하고 매출이라는 그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매출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두 개 테이블을 다 추가시켰으면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X 버튼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출력 결과로 이제 나타내고자 하는 게 맨 앞에다가 이제 판매 연도를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봤더니 판매 연도라는 게 없습니다. 근데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판매 연도라는 거는 날짜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래요. 그래서 우리가 날짜가 지금 이곳에 있죠. 날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품명은 우리 제품이라는 요 테이블에 들어있으니까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 인기도요. 인기도라는 것도 우리 제품 테이블에도 없고 매출에는 이 테이블에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두 번째 지상에 인기도라는 거는 매출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하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출 번호 요 필드 있죠? 요 필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요만큼을 이제 갖다 놓고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우리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곳에 보니까 날짜가 지금 들어있는 거 보니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 그림 봤을 때 연도만 이렇게 짜잔하고 나왔죠. 해서 문제에서도 이어라는 그 함수를 사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요 날짜부터 좀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우리가 날짜 요 컨트롤 이제 변경시킬 거니까 요 열 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이렇게 이제 조절을 해놓고 요 날짜라는 거는 우리가 판매 연도라는 이 제목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맨 앞에 가서 우리 판매 연도다 이렇게 이제 제목 써주고 콜론 찍어주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날짜 필드가 있는데 이 날짜 필드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연도만 꺼내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어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날짜라는 요 필드를 우리 이어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날짜에서 연도만 이제 추출을 해서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또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시켰더니 지금 이곳에 날짜가 이제 표시되는 게 아니라 연도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싹 다 표시가 됐습니다.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벨크로라는 거를 이제 제품명을 입력을 받아서 벨크로 것만 이제 쭉쭉쭉 볼 건데 지금 여기 보니까 벨크로 게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네요. 들어있는데 그때 이제 연도를 보니까 2020년, 2022년, 2021년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가 쭉쭉쭉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2020년 거는 2020년끼리, 2021년은 21년끼리, 2022년은 2022년끼리 싹 다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거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연도별로 보려면 위쪽에 보게 되면 시그마 요약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묶는 방법이다 해서 이렇게 떴죠.
그래서 우리는 판매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묶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묶는 방법 그렇게 놔두면 되고, 제품명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받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일단 판매 연도 요거 이제 열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조절 요렇게 이제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품명이요. 제품명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을 때는 지금 이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대화 상자가 있을 때 이곳에 써져 있는 요 메시지 있죠? 요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조건 쓰는 그 자리에다가 우리가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열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요렇게 이제 조절해 놓고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 제품명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요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이렇게만 써주면 이제 우리 매개 변수가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제품명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인기도라는 거 요거 이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이제 인기도라는 거는 매출 번호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출 번호 필드를 우리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를 이제 여러 개를 이제 출력을 하는데, 그때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 번호를 가지고 개수를 먼저 세요. 그 개수를 세서 우리가 그 개수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특수 문자가 반복해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스트링이라는 그 함수 좀 먼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개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문자를 찍어주면 이곳에서 쓴 이 문자를 이 개수만큼 반복해서 표시해달라 그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개수는 우리가 이 카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매출 번호의 개수를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스트링이라는 요 함수를 쓸 때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하고자 했을 때는 카운트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 번호 필드를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매출 번호의 카운트, 개수를 세달라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카운트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쓸 겁니다. 카운트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매출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다. 그 필드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카운트라는 요 함수에서 개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개수만큼 이제 특수 문자를 이제 반복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쌍따옴표 열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특수 문자 집어넣을 거니까 미음 누르고 한자를 눌러서 맨 밑에 우리 보기 변경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특수 문자 요거 맞죠?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주고 요 특수 문자를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 매출 번호라는 요 필드 열너비 좀 조절 좀 할게요. 그리고 맨 앞에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아까 썼던 거 그 식을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인기도라는 그 제목으로 이제 표시를 해야 되니까 맨 앞에 찾아가서 우리가 인기도라고 쓰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식을 썼기 때문에 이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 상태에서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켰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제품명 입력하고 그렇게 뜬 거 맞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문제의 그림처럼 똑같이 여기다 이제 벨크로라고 우리가 똑같이 이제 입력을 할게요. 입력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보면 되겠죠? 해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그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요 제목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 판매 연도다, 제품명이다, 인기도다. 그 제목으로 표시된 거 맞죠? 그리고 2020, 2021, 2022하고 그렇게 이제 연도가 표시가 됐고요. 그때 이제 제품명은 전부 다 이제 벨크로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고, 그때 특수 문자가 3개, 1개, 3개, 3개, 1개, 3개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쿼리 이제 다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문제에서 연도별 제품 인기도 이 쿼리를 작성하라 그랬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연도별 제품 인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쿼리 이름 다 썼으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연도별 제품 인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출과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5번 이상 판매된 그 상품의 목록을 조회하는 인기 매출 상품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을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해서 일단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갔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테이블 표시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매출과 제품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할 거예요. 해서 매출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제품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 전부 다 이제 추가를 시켰으면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X 버튼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맨 앞에다가 나타낼 게 제품명을 먼저 쭉쭉쭉 나타낼 겁니다. 해서 우리가 제품명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수량의 이제 총계를 이제 계산을 해서 이곳에다 쭉쭉쭉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수량 총계는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이용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제 수량이라고 있죠. 수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 이제 판매수를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지시사항을 봤을 때 판매수는 제품 코드 필드를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제품 코드다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이 제품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개 필드를 싹 다 이제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수량의 총계다라고 나온 거 보니까 이 수량,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량의 이제 합계를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 코드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판매 수를 구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제품 코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개수를 구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위쪽에서 시그마 요약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지금처럼 요약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는 수량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코드를 가지고는 우리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개수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각각 이제 제품명별로 우리가 이제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묶는 방법을 제품명으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 실행 아이콘 있죠?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제품명별로 수량의 이제 합계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계산이 돼서 다 나왔고요. 그리고 제품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수를 셌더니 개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서 5번 이상 판매된 그 상품의 목록을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우리가 판매 수를 지금 우리 제품 코드를 가지고 구했죠. 그때 이제 4번도 나왔고, 1번도 나왔고, 7개다, 3개다, 4개다, 2개다, 1개다,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다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5번 이상 판매된,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판매 수가 5 이상인 거 보여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줘야 되겠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품 코드를 가지고 개수한 거 있죠? 이곳에 이제 조건이요. 조건에다가 우리가 이제 크거나 같다 5하고 5 이상인 것만 보여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실행 아이콘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결과를 보니까 벨크로부터 시작해서 화이트 캔이다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어요. 우리 벨크로부터 화이트 캔까지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428이다, 353이다, 그 다음에 331이다, 223이다, 296이다, 229다, 432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판매수를 보니까 7, 7, 5, 6, 6, 5, 6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7, 7, 5, 6, 6, 5, 6하고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거 맞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그림이랑 내가 작성한 거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제목이 좀 달라요. 지금 우리 거는 제품명하고 그렇게 써져 있는 건 맞지만 수량의 총계다, 판매수다 해서 이 제목을 이제 우리가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해주고 이 수량부터요. 자,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수량 총계라는 그 제목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앞에다가 수량 총계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제품 코드요. 제품 코드는 이제 판매수다라고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실행이요. 해서 실행 아이콘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결값이 쫙 떴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필드 명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비교했을 때 지금 우리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이 이제 작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쿼리 다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이 쿼리는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쿼리 이름은 인기 매출 상품 요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쿼리 이름에다가 우리가 인기 매출 상품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인기 매출 상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거래처명별로 월별로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월별 매출 조회 이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나오면 우리가 일단 문제 그림을 보고 열 머리글이 뭔지, 행 머리글이 뭔지, 값으로 이제 뭐가 사용되는지 그거부터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이곳에 이제 샵이다, 뭐 91이다, 63이다 하고 값들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는데 이 값들은 싹 다 이제 수량의 합계가 이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지상 보니까 계산된 그 수량이 없는 빈셀, 만약에 수량을 계산했는데 만약에 빈셀이 있다면 그때 이제 샵으로 표시하래요. 그렇게 해서 지금 샵이 이렇게 이제 많이 표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곳에는 수량의 이제 합계가 지금 값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고요.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거래처명이 쭉쭉쭉 들어있죠. 이 거래처명이 이제 우리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보니까 1부터 시작해서 숫자가 12까지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우리 문제를 읽어보면 거래처명별로 우리 월별 그랬으니까 이게 월이죠. 월 1월달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요 크로스텍 쿼리는 행머리글 하나, 열머리글 하나, 값 하나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값이 이제 사용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월별 매출 조회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우리가 이제 크로스텍 쿼리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하나는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쿼리 디자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지금 여기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매출 종합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때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매출 종합이라는 요 쿼리 좀 열어보자고요. 자, 매출 종합이다 해서 여기 쿼리가 있죠. 요거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엄청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날짜, 지금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월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때 지금 날짜를 보니까 여기 등록일이라는 것도 있고 그 뒤에 보니까 날짜, 그냥 날짜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때 이 등록일이라는 거는 이 거래처가 이제 등록한 그 날짜를 보고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월별로 각 월별로 이제 우리가 매출이 이제 얼마가 되는지 그걸 이제 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제 월 1월부터 12월까지 요걸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요 날짜 요 필드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때 이 날짜라는 요 필드를 봤을 때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월만 추출해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열 머리글로 이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차피 열 머리글 때문에 우리가 함수를 쓰기 위해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이거를 완벽하게 짜잔하고 못 만들어낸다고요. 마법사로 만들었다가 또 쿼리 디자인 들어와서 또 변경하고 계속해서 이제 변경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곳에 나타나는 이 값도 빈셀이야? 그거 이제 물어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IIF 가지고 물어봐야죠. 그러면 이 값도 어차피 이런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법사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히려 쿼리 디자인으로 그냥 만들어주는 게 더 편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결과값을 지금쯤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총 레코드의 개수가 총 38개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이거 크기 조정 좀 해서 이제 크로스텍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매출 종합이라는 이 쿼리는 꺼버릴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닫기 눌러주고요. 우리가 쿼리를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주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테이블 표시하고 떴죠. 문제에서 매출 종합이라는 이 쿼리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두 번째 탭 쿼리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매출 종합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쿼리 종류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우리가 이제 쿼리 유형을 지금 이곳에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변경을 시킬 수 있죠. 그때 우리는 이제 크로스탭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여기서 이제 크로스탭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 이곳에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 머리글 그리고 열 머리글 그리고 값으로 사용될 거 쭉쭉쭉 갖다 놓고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가 맨 앞에다가 행 머리글로 이제 사용할 게 거래처 명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처 명 지금 이곳에 있죠. 거래처 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쓸게 우리가 날짜요. 날짜. 지금 여기 보면 등록일이라는 것도 우리 날짜가 들어있었지만 이 등록일이 아니라 우리 그 밑에 있는 요 날짜요. 요 날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다가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는 우리 수량에 이제 합계를 줘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량이라는 거 그거 이제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럼 이제 거래처 명은 그냥 이렇게만 갖다 놓으면 지금처럼 거래처 명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가 될 거고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사용할 게 날짜인데 이 날짜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월만 이제 쭉쭉쭉 표시를 해주면 되니까 이 날짜를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그 함수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이 날짜라는 이 필드를 우리가 이제 months라는 요 함수로 묶어서 월만 이제 추출해 주세요라고 해서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열 머리글을 표시할 때는 우리가 제목이 따로 필요가 없죠. 해서 앞에다가 제목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제 함수만 쓰자고요.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EXPR1이다 해서 이렇게 지가 알아서 붙습니다.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요. 수량은 그냥 수량을 전부 다 이제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수량의 이제 합계를 줘야 하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IIF, is null, 그리고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 수량이라는 거 열 너비 좀 쭉쭉쭉 조절 좀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수량의 합을 구할 때는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수량이라는 필드를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수량의 이제 합이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 수량의 합 구한 거 요만큼은 컨트롤 C 복사 좀 해 놓을게요. 복사해 놓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수량의 합계를 구했을 때 그때 빈 셀일 때는 우리가 샵으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돼요. 그때 이제 빈 셀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 null 요걸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맨 앞에 찾아가서 IIF 요 함수부터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지금 내가 여기서 수량의 합을 구했다. 그 수량의 합이 B였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is null이라는 요 함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is null을 이용해서 수량의 합계를 이렇게 이제 묶어줬습니다. 그러면 이 수량의 합계를 구한 게 is null 비어 있을 때는 지금 is null이라는 요 함수에서 결값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면 false라는 그 결값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is null 비었냐? 그렇게 물어보고 만약에 비어 있다면 우리는 이제 샵을 표시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샵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비어 있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냥 수량의 합계를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썸 함수 그거 이제 복사해 놨으니까 다시 이제 붙여넣기를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 다 썼으니까 맨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IIF 요 함수에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냥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가 알아서 이제 EXPR2다 그렇게 이제 붙어요. 이렇게 이제 붙는 거는 상관없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작성한 이 식을 봤을 때 지금 우리 IIF라는 요 함수 입장에 보면 지금 요만큼 이제 조건이에요. 조건이고 그리고 요만큼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요만큼 이제 거짓일 때요. 우리가 sum이라는 요 함수를 가지고 이제 수량의 합을 구했죠. 그 수량의 합 계산한 게 is null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만약에 비어 있다면 true 값이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 그럼 이제 false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이 조건에 만족하면 만약에 비어 있으면 그때는 이제 샵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수량의 합을 표시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해줬으니까 이제 크로스탭 요거 이제 찍자고요. 우리가 이 거래처 명이라는 거는 크로스탭에서 우리 행 머리꼴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날짜 월을 이제 추출해 놓은 거 있죠. 요건 이제 열 머리꼴로 쓰겠습니다.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요거 이제 계산한 거 요건 이제 우리가 값으로 쓰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 이 값은 우리가 이제 식을 이용해서 전부 다 이제 계산해 줬죠. 해서 얘는 이제 묶는 방법이 아니라 요건 이제 우리가 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래서 우리 여기 실행 아이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쭉쭉쭉 결값이 나왔어요. 지금 이곳에 보니까 거래처 명이다.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그렇게 제목이 쭉쭉쭉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가남부터 시작해서 개성전자다, 골드, 아인이다 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가남부터 시작해서 개성전자, 골드아인, 길전자하고 쭉쭉쭉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값도 보니까 70, 42, 46, 70, 42, 46, 그리고 이제 85, 29, 85, 29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뒤로 봤더니 이제 77이다, 84다, 165다 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전체 레코드의 개수를 보니까 전체 38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됐다. 이것도 이제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크로스탭 컬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림에 요만큼만 보여서 요만큼만 확인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전부 다 이제 확인을 싹 다 이제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크로스탭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요 컬이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그때 이제 월별 매출 조회라는 그 크로스탭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쿼리 이름에다가 우리가 이제 월별 매출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확인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월별 매출 조회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크로스탭 쿼리가 짜잔하고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네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네 문제도 풀어봤을 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다 풀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XX 파일을 직접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매출 종합이라는 그 쿼리가 있는데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래요. 이 쿼리를 이용해서 거래처명의 일부를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받아서 그 해당 거래처의 매출 현황을 조회해서 새 테이블로 이제 생성해주는 그 거래처 현황 생성 이 쿼리를 이제 작성하고 실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우리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가 새 테이블 이제 생성을 이제 할 건데 그때 쿼리 실행 후에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거래처 매출 현황 요걸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쿼리 실행 결과 생성되는 그 테이블의 필드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수험자가 알아서 이제 판단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값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때 보니까 이제 날짜다, 제품명이다, 수량이다, 제품 단가다, 공급가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5개 필드를 이렇게 이제 표시하래요. 그때 레코드의 개수는 총 11개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거는 이렇게 이제 레코드가 11개 그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는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컴퓨터 요 세 글자를 입력했을 때 그렇게 11개의 레코드가 출력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결과 그림이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화면 크기 조정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를 이제 만들 거니까 만들기로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 매출 종합 쿼리 요걸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테이블 추가해서
쿼리 이곳으로 이제 이동해주고 여기서 매출 종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출 종합 쿼리를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그럼 이제 테이블 추가 요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X 버튼으로 닫아버리자고요.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맨 앞에다가 이제 날짜를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해서 우리가 매출 종합 요 쿼리에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 보자고요. 내려갔더니 지금처럼 날짜라는 필드가 따로 있죠. 해서 요 날짜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우리 제품명이요. 자, 우리 제품명도 지금 이곳에서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자, 해서 중간에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라고 있죠.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량이요. 수량도 그 밑으로 쭉쭉 내려가니까 수량이라는 필드가 따로 있죠. 해서 수량에서 더블 클릭. 그 다음에 우리 그 위로 올라갔더니 제품 단가가 있습니다. 해서 우리 제품 단가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공급가액이요. 공급가액도 그 밑으로 쭉쭉쭉 내려갔더니 공급가액하고 이곳에 있죠. 해서 공가액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 필드가 이렇게 짜잔하고 들어갔어요. 그때 우리가 이 5개 필드를 결값을 이제 보긴 볼 건데 그때 문제에서 거래처명의 일부를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는다 그랬죠. 그렇게 이제 매개 변수로 이제 입력을 받아서 그 해당 거래처의 매출 현황을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들의 거래처명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겠죠. 해서 우리가 거래처명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요것도 이제 추가 좀 시켜보자고요. 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켰어요. 그때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실행해서 클릭이요. 실행해서 이제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온대요. 그때 날짜는 지금 샵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으니까 우리가 열 너비 좀 조정하자고요. 요 사이에다가 이제 마우스 갖다 대면 양쪽 화살표로 나오죠. 그때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했더니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맨 끝에 보니까 거래처명이 나왔는데 얘네들이 조금씩 이제 잘려서 보입니다. 해서 거래처명 요 맨 뒤에 요 경계선에다가 마우스 갖다 대고 양쪽 화살표 모양이 나오면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거래처명이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제 문제 그림을 봤을 때 매개 변수 값으로 우리가 컴퓨터 요 세 글자를 입력했을 때 지금처럼 컴퓨터라는 그 글자가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우리가 결과 값으로 이제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거래처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그 값을 이제 입력받는 거죠. 해서 우리 조건 쓰는 그 칸이요. 이 칸에다가 지금 우리 그림에 써져 있는 요 메시지를 우리가 대괄호로 묶어서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대괄호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조회할 한 칸 띄고 거래처명의 한 칸 띄고 일부를 한 칸 띄고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대괄호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이런 글자들을 이제 입력할 때 맨 뒤에 점 같은 게 있나 없나 그런 것도 이제 확인해 줘야 되고 중간에 이곳에 띄어쓰기가 있죠. 그 띄어쓰기까지 우리가 똑같이 이렇게 이제 입력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만 입력하게 되면 내가 이제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떴을 때 내가 쓴 그 글자랑 똑같은 그 데이터만 검색을 이제 해준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일부만 입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걸 이제 붙여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완성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맞는 문자를 이제 이용할 건데, 그때 이제 우리가 like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써줘야죠. 그때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한 칸 띄고요. 앰퍼센트 붙여주고, 맨 뒤로 가서 우리가 한 칸 띄고 앰퍼센트 붙이고 한 칸 띄고 쌍따옴표 별표 쌍따옴표 하고 이렇게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한 거는 요 위치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이제 내가 매개 변수 값으로 지금처럼 컴퓨터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 하고 내가 만약에 입력을 했다면 그때 그 앞에 별표가 있고 이어서 앰퍼센트가 있죠. 그래서 앞에다가 이제 별표 붙이고 이어서 이 뒤에다가 내가 입력한 그 매개 변수 그 값이 이렇게 이제 나타날 거고 그때 이어서
뭘 표시해달라? 우리 별표를 이제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붙는 거죠. 해서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컴퓨터라는 그 글자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된다.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을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문제 그림과 똑같이 매개 변수가 입력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요. 그때 이곳에 나타난 그 메시지요. 그 메시지가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비교 한번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이제 컴퓨터라고 이렇게 이제 세 글자 입력하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쫙 떴습니다. 그때 우리 거래처 명 좀 보자고요. 거래처 명을 보니까 지금 이곳에 컴퓨터라는 그 글자가 이렇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컴퓨터다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컴퓨터 여기도 이제 컴퓨터 그렇게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컴퓨터가 포함된 그 데이터가 총 몇 개다? 11개 레코드가 있다. 그렇게 문제 그림과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된 그 값이 포함된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 거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쿼리 작성할 거 다 했는데 우리가 결과 값으로는 이 거래처 병이 화면상에 표시가 되면 안 되죠. 앞에 거 요 5개만 우리 표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 거래처 명은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되지 않도록 할 때는 표시라는 곳에 이곳에 우리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쿼리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매개 변수 값으로 입력을 하고 그 해당 거래처 이제 매출 현황을 싹 다 이제 조회를 해서 새 테이블을 이제 생성하는 거래처 현황 생성 그 쿼리를 이제 작성하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쿼리 유형 좀 바꾸자고요. 우리의 쿼리 유형 중에 테이블 만들기라고 있죠. 요 테이블 만들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그때 테이블 만들기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면 그때 새 테이블로 이제 만들 건데 테이블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테이블의 이름은 조회 거래처 매출 현황 요걸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조회 거래처 매출 현황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테이블 명을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 한번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요 쿼리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여기서 이제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떴죠. 그러면 문제 그림과 똑같이 여기다가 컴퓨터 이렇게 이제 세 글자 이제 입력해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11개 행을 붙여 넣습니다. 새 테이블을 이제 작성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얘를 눌렀더니 이렇게 우리 테이블이 생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쿼리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쿼리는 요거 이제 꺼버리자고요. 껐더니 쿼리를 이제 저장할래?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때 쿼리 이름이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해서 거래처 현황 생성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 이름 써주고 혹시나 쿼리 이름 틀렸나 안 틀렸나 오타가 있나 없나 한 번 더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거래처 현황 생성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고 아까 우리가 쿼리를 실행시켰을 때 이렇게 이제 테이블이 생성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 때마다 함수가 이제 새롭게 뭔가가 나오면 그런 함수들은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고 지나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이제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의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푸셔야 돼요. 해설 같은 거 보시면 안 돼요. 해서 문제만 딱 보고 해당 문제들을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을 때까지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